10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15번째 노트까지 있나? 그런데 아마 15번째 노트는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14번째 노트까지 진도가 나갈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자바의 고급 기능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객체 제한 기능을 설명드렸고 예외 처리까지, 그 다음에는 다시 기본적인 내용들 자바의 원시 타입, 조건문, 반복문, 배열, 문자열, 열거형 요거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10장, 11, 12, 13, 14 요 챕터에서는 자바의 좀 고급 내용을 소개할 건데, 이제 10번째 노트에서는 4장에서 설명드렸던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C++에는 없었던 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인터페이스가 어떤 쓸모가 있냐, 요 쓸모가 어디에 있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마 4장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범용 정렬이라는 거를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자바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이라고 하는 건 배열을 우리가 정렬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든지 정렬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다 동일합니다. 뭘 정렬할 때 쓰는 알고리즘 다른 건 아니고 정렬 알고리즘은 다 동일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정렬할 배열의 데이터들이 다른 거죠. 데이터가 다르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비교하는 그 함수,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정수를 비교하는 것과 문자를 비교하는 건 다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 배열을 만들었으면 그 객체들을 비교할 때 쓰는 방법들은 또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비교만 다르지 실제 정렬한 알고리즘은 늘 똑같아요. 보통은 이제 퀵소트를 변형한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정렬하는데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 애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정수 배열, 인트 배열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배열들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범용 정렬 또 범용 함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다양한 타입들, 여러 종류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 타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개변수 타입을 생각해 봤을 때 자바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이 뭐냐면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에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원시 타입 배열은 저기에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런 흠은 있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아주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고요. 자바는 어떤 이렇게 타입의 배열이 있으면 꼭 일치하지 않아도 얘의 오브젝트의 후손 배열은 다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자바의 객체는 오브젝트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그 배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용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좋은 어떤 활용하기 좋은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있는 거죠. 근데 범용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 오브젝트를 쓰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다양한 애들을 받을 수 있는데 범용 함수는 모든 종류의 애들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함수에서 해줄 수 있는 애들, 어떤
애들만, 그러니까 제한적인 애들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오브젝트를 받으면 모든 애들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애들이 지금 정렬은 좀 그렇지만 다른 범용 함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함수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고. 그러면 오브젝트로 범용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알고리즘은 안 바뀌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요 부분. 얘는 별로 좋은 정렬 알고리즘은 아닌데 하여튼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작은 애를 찾아서 맨 앞에로 옮겨오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안 좋은 애인데 얘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요 애와 요 애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이 아니면 그 연산자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함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가 리모컨이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 오브젝트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리모컨을 쓰면은 이 리모컨에 있는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호출되는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되겠죠. 하지만 호출되는 것과 상관없이 호출할 수 있는 건 얘에서 결정이 돼요. 즉 여기서 뭔가 여기서 쓰려고 그러면 오브젝트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브젝트에는 비교해주는 함수는 없어요. 같은지 보여주는 equals는 있는데 크고 작다는 거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클래스마다 이것저것 막 비교 함수를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그러면 얘를 프로그램할 수가 없겠죠. A 클래스는 비교 함수가 뭐 푸고 뭐 B는 바고 뭐 어디는 뭐 다른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타입인지에 따라서 여기가 막 스위치문으로 확 엄청 복잡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죠. 범용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어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은 그 객체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compare to 메소드가 우리가 비교하는 함수로 쓰겠다. 그럼 이제 compare to가 선언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애들, 그걸 comparable이라고 하면은 오브젝트로 쓰지 않고 comparable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올 수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 배열들은 올 수 있는 거고, 이 애들들은 여기를 뭘로 이용해 프로그램 하냐면 compare to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라는 거는 좀 가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건데 이 범용 함수들은 어떤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제한해주는 역할을 자바에서 뭐가 한다? 인터페이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함수를 만들 때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용 함수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만 처리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애들만 정렬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애들은 정렬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만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비교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만 받게끔 제한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야 동작하는지. 자,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자바에서 범용 함수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둘 중에 큰 애를 찾는 함수를 범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comparable A, comparable B 하니까 저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가 올 수 있냐면 comparable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객체들은 뭐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애들을 비교하자는 거죠. 서로 전혀 다른 애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같은 종류의 애들을 비교하는 거지 전혀 다른 건물과 사람을 비교한다?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강아지면 강아지랑 비교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오는 것과 여기에 오는 게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who가 있는데 오브젝트 A, 오브젝트 B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애들도 올 수 있는데 A, B가 같은 타입이라는 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쓰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 인자를 써야 되는데 그 인자들의 타입이 반드시 일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터페이스 갖고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템플릿이라는 걸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범용함수 만들 때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는데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요 A와 요 B는 무슨 타입인지 몰라도 다른 타입일 수는 없어요. 이제 템플릿에 대해서는 13장 가서 13장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템플릿을 미리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지금 범용함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범용함수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인터페이스만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강건한 바람직한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템플릿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템플릿이 이제 쓰면은 인터페이스는 필요 없냐? 아니에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만 와야 돼? 같은 애들이 와야 되는데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가 와야 돼.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T를 뭐라 그러냐면은 타입 매개 변수라 그래요. 범용 프로그램 할 때 타입 매개 변수를 갖고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뭘 줘야 돼? 타입 인자를 주는 거예요. 나 요번에는 강아지로 쓸 거예요. 요번에는 고양이로 쓸 거예요. 이걸 주면은 이 자리가 이제 강아지, 고양이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자바는 얘네들을 특정한 타입으로 제한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또 인터페이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T를 컴패러블한 애로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문법은 좀 복잡한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13장 가서 어쨌든 T extends comparable 하게 되면은 T는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입 인자를. 그러면 요 TA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요 A와 요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같은 타입이야. 같은 타입이고 추가적으로 얘는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요 함수를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코딩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면 A가 컴패러블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에는 자바는 요렇게 해서 범용함수를 프로그램하는데 여기에는 템플릿도 필요하고 범용함수를 만들 때는 템플릿도 필요하고 인터페이스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13장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C++하고 이제 범용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에서는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은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템플릿을 C++에서 쓰고 함수를 만들었어요. 템플릿 이용해서 C++에서 타입 인자를 5종류를 썼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함수를 몇 개 만들어요? 5개를 만듭니다. 5개를 만든 다음에 문법 검사를 해요. 각각에 대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근데 자바는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함수를 타입 인자를 100개 써도 함수는 하나만 만들어서 써요. 하나만 만들어 쓰고 문법 체킹이 C++처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면은 주로 실행시간 오류가 나요. 그 실행시간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제한을 해줘야 된다. 이제 결국에는 범용함수를 우리가 자바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인터페이스도 꼭 필요하고 템플릿도 꼭 필요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의 이점은 타입 변환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타입 변환해주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여러 변수의 타입이 일치되도록 보장해줍니다. 요거는 내가 충분히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쓰면은 강아지 넣으면 강아지가 나오겠는데 어떤 타입이 나오냐? 컴패러블 나와요. 그럼 내가 또 강아지로 변환해줘야 돼. 근데 TTT 하면은 나올 때 강아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입 변환들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템플릿 쓰면은 좋은 건 불필요한 타입 변환,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한 타입 변환들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 자바에서 내 대신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범용 프로그래밍을 강건하게 해줄 때, 필요한 타입들로 제한할 때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바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컴패러블이에요. 컴패러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를 저 컴패러블 구현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 객체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어떤 클래스예요. 그러면 컴패러블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클래스에 맞는 컴페어 투 메소드를 재정의해 줘야 돼요.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도입되기 전에는 요 모습이었는데 자바 5부터 템플릿이 도입되면서 컴패러블이 범용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int compare to t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ompare to를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어쨌든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우리는 이제 자바에서는 두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하고 싶으면 equals 메소드를 쓰는 거고, 이 equals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equals를 내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해 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12장 가서 설명드릴 거고, 같은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요거를 비교하고 싶으면은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컴페어 투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컴페어 투 메소드는 반환값이 int예요. int이고 0을 반환하면 두 개 비교했더니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음수면 뒤에 게 더 크다는 거고, 양수면은 이제 내가 더 크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int로 반환하는데 음수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0도 의미가 갖고 있고 양수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이 compare to는
요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성인데 O1과 O2가 true이면 둘이 같은 객체, 내부 상태 같으면은 O1과 O2의 결과값은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3분법이 돼야 돼요. 무조건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호한 경우. 얘는 크지도 작지도 같지도 않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컴퓨터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추이성은 O1이 O2의 앞에 있고 O2가 O3 O3 앞에 있으면 O1은 O3 앞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1이 O2보다 작아. 그리고 O3는 O2보다 커요. 그러면 O1은 O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인가 만들었던 3장에서 살펴봤던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뱅크 어카운트의 컴페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봅시다. 즉 컴퓨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을 쓰는데 자바 5 이전에는 템플릿이 없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구현한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템플릿을 쓰게 되면 어떤 이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지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컴페러블이 템플릿을 안 썼으니까 어떤 애들들이 컴퓨터를 구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매개 변수를 특정한 애들로 쓸 수가 없고 오브젝트로밖에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애들이 다 구현해야 되는데 다 모든 애들이 쓸 수 있는 타입은 오브젝트밖에 없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이제 매개 변수로 온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로 내가 인자를 받아버리면 이 인자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뱅크 어카운트로 바꿔야지만 그 밸런스라는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타입 변환.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주석된 것처럼 참조 변수니까 그 오브젝트 참조 변수니까 널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널이. 그래서 널이 전달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브젝트가 타입 인자가 오브젝트니까 전혀 엉뚱한 애가 올 수 있어요. 강아지 뭐 고양이도 여기 전달해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 나겠죠. 클래스 캐스 익셉션이라고 강아지를 뱅크 어카운트로 바꾸려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외가 발생돼요. 그러면 그런 예외들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되나요? 만약 내가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체크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요? 널이었어. 아니면 체크했는데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 아니야.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걔네들을 널이었거나 엉뚱한 강아지 같은 애가 왔는데 내가 반환값을 줘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반환값이 뭐야? 인트죠. 인트인데 0이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양수여도 있던 의미가 있고 음수여도 있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반환값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반환값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예외를 발생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안 했어. 검사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너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외가 발생하겠죠. 여기서 변화를 알려놨더니 아더가 강아지야. 그럼 뭐가 발생돼? 예외가 발생돼요. 내가 검사해서 예외 발생하나 안 하고 써도 예외 발생하나 똑같죠. 그럼 오류가 있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내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검사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외 처리밖에 없는데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내가 그런 엉뚱한 애들을 쓰면은 예외가 발생해요. 그럼 나는 뭘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내버려둬도 오류가 날 거고 예외가 날 거고 그럼 아 내가 뭔가 또 코딩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는 뭔가 해가지고 원래 안 해주는데 내가 해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때는 하는 거지 내가 만약 안 하고 그냥 썼을 때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요건 뭘까요? 요 주석된 this가 o와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는 거지? 주소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 그렇죠? this와 o를 주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 비교했는데 같아. 그러면 인자로 온 객체랑 디스 객체랑 어떤 애예요? 같은 애죠. 같은 애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0을 줘야 되는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equals를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equals엔 저게 중요해요. 저 최적화가. 근데 이제 비교의 경우에는 멤버 변수가 10개일 경우에 10개를 다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거를 써서 비교해요. 보통 하나만 갖고 비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해도 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컴페어 툴을 만들 때에는 요 최적화를 안 합니다. 넣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if문이 늘 이루어지니까 안 해요. 근데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똑같은 애가 이제 어차피 들어오면 비교해봤자 똑같을 건데 그렇게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지적사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비교해서 2면 마이너스 1이면 1 이렇게 0 했어요. 근데 저게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if s 막 이렇게 넣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밸런스와 o 밸런스를 빼면 돼요. 비교할 때 우리가 항상 비교는 어떤 개념이냐면 뺄셈 개념이에요. 앞 this와 other를 this에서 other를 빼는 개념으로 하면 되고 실제 우리가 비교에 쓰는 게가 정수니까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런데 이 뺄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수 뺄셈에서 제일 주의할 점이 뭐야? 정수 쓰면 오버플로예요. 그래서 오버플로를 늘 주의해야 되는데 그때는 얘의 특성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는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얘는 조건이 뭐예요? 밸런스의 조건. 밸런스는 항상 0이거나 0보다 크죠. 그러면 걔네들을 빼면 오버플로 날까요? 양수에서 양수를 뺀다. 오버플로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쓰는 어떤 클래스에 정수값이 있고 그 정수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컴페어 툴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이 정수는 범위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은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뺄셈을 하지 말고 요걸 쓰시면 돼요. 인테저에 있는 컴페어 함수를 쓰면 얘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0, 마이너스 1, 1을 줍니다. 내가 오버플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트를 가지고 컴페어 툴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빼면 돼. 근데 빼려고 그랬더니 오버플로가 날 수도 있네. 그럼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되고 뭘 써요? 인테저에 있는 컴페어 함수에다가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바 5 이전에는 요 문장 하나, 요 문장 하나, 두 문장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의 경우 밸런스만 갖고 비교한다 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템플릿을 쓰게 되면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 내 자신이 오는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 비교 함수를 만드는데
뭐와 뭘 비교해? 뱅크 어카운트에 비교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가 오고 여기에 T가 오는데 이 T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타입 변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타입 변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템플릿이 없을 때는 주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자바에서는. 근데 템플릿이 들어오면 이제 오브젝트를 써서 범용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램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왔을 때의 차이점은 타입 변환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타입 변환.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A implements 쭉 가서 comparable 여기다가 A를 써줘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얘는 public int compare to A other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템플릿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이걸 만들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클래스에 있는 뭘 갖고 비교할 건가. 학생 클래스면은 이름 갖고 비교할 건가, 나이 갖고 비교할 건가, 뭐 학점 갖고 비교할 건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준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할 거, 가장 널리 사용할 걸 가지고 컴페어 툴을 만드는 거예요. 컴페어 툴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컴페어 툴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교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고정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듯이 뭐 다양한 거 갖고 비교해 볼 때가 필요해요. 평소에는 학번 갖고 비교하는데 요번에는 이름 갖고 비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요번에는 나이 갖고 비교해야 될 거 있고, 요번에는 성적 갖고 비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번 할 때마다 코드를 수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레이스의 소트에 학생 배열을 전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이용해서 정렬하냐면, 비교함수를 뭘 쓰냐면은 student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컴페어 툴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 이름으로 돼 있다면 학생 이름으로 정렬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학생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교함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을 주고 비교함수를 쓸 애를 넘겨줘야 돼요. 함수를 넘겨줘야 되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인자로 함수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자바에서는. 지금은 함수를 넘길 수가 있는데 함수형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못 넘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인자로 전달 못하니까 뭘 전달해? 그 함수를 갖고 있는 객체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요 함수를 여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해서 정렬해요? 요 함수를 갖고 정렬해요. 그럼 요 함수는 뭘 갖고 정렬하는 거예요? 학생, 학년 갖고 정렬하는 거죠. 1학년이 맨 앞에, 그 다음 2학년들 뭐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페어 툴을 쓰게 되면은, 컴페어 툴을 정의하게 되면은 비교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비교 함수를 내가 추가적으로 지정 안 해주면은 내가 정의해놓은, 내 클래스 정해놓은 컴페어 툴을 이용해서 라이벌에 있는 함수에 내가 넣으면 얘를 이용해서 비교를 진행할 거예요. 뭐 맥스가 그렇든 뭐 정렬이 그렇든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기준이 필요해. 그럼 그 기준을 같이 넘겨줘야 돼요. 그걸 비교해주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겠고, 얘가
이제는 자바 8 이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14장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죠. 컴페어 툴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교하는 기능은 고정된다. 그래서 그 고정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정된 거 말고 다른 걸 쓰고 싶으면은 이제 다른 거를 쓰게끔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person이 있고 person을 student가 상속받았어요. 근데 person은 comparable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이런 함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만들면서 extends person implements comparable student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있으면 자식은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그거를 구체화하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뭐 플라이어블이야.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플라이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옆에다가 implement flyable 쓰면은 문법 오류 나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못 써. 얘를 못 쓰니까 내가 person인데 student를 에다 컴퓨터를 새롭게 재정의 하려고 그러면 얘를 재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랑 똑같이 재정의 하려면 여기에 student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템플릿을 쓰는 그런 형태이지만도 뭐가 필요해요, 거야 이제. 얘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원래는 템플릿 쓰면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타입 변화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컴페어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얘를 위한 새로운 컴페어 툴을 만들 때에는 얘의 인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부모 거가 돼요. 그러면 여전히 뭐가 필요해? 타입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밑에 있는 애들의 컴페어 툴을 정의할 때는 여전히 옛날처럼 타입 변환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애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었는데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person이니까 person, student, teacher인데 여기에다 갑자기 학생하고 teacher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입 변환을 해야 되겠고, 타입 변환을 하더라도 이제 뭐 예외 처리는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타입 변환이 안 되면 예외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굳이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